오프닝.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 잠깐만요. 혹시 오늘 아침에도 이유를 딱 꼬집어 말할 수 없는데 그냥 가슴이 답답했던 분 계세요? 출근하면서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데 갑자기 불안해진 분? 아무 일도 없는데 뭔가 잘못될 것 같은 느낌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분? 저도 그랬습니다. 딱 10년입니다. 저는 10년 동안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뭔가 해결해야 할 숙제가 있는 것처럼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딱히 큰 문제도 없어요. 직장도 있고 건강도 크게 나쁘지 않고 가족도 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불안합니다. 그래서 저는 열심히 했습니다. 유튜브 찾아보고 책 읽고 명상 앱 깔고 운동도 해보고 일기도 써보고 심지어 상담도 받아봤어요. 근데 이상하게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조금 나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돌아와요. 어떤 날은 더 심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나는 원래 불안한 사람인가 보다. 나는 예민한 사람인가 보다. 어쩔 수 없나 보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생각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불안했던 사람이 달라진 단 하나의 깨달음.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그 깨달음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였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할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오늘 딱 하나만 가져가셔도 됩니다. 그 하나가 바뀌면 10년이 달라집니다. 1부 나는 10년 동안 불안과 싸웠습니다. 불안이 처음 시작됐던 날. 처음 불안이 시작된 게 언제였는지 정확히 기억합니다. 20살 초반이었어요. 딱히 뭔가 잘못된 게 아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사라지질 않았어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겠지 했습니다. 누구나 이런 시기가 있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근데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20대 중반에는 직장 걱정이었어요. 내가 이 회사에서 버틸 수 있을까? 잘리면 어떡하지?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20대 후반에는 인간관계 걱정이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 잘못 말한 건 아닐까? 왜 연락이 뜸해졌지? 30대가 되니까는 건강 걱정이었어요. 여기가 왜 이렇게 쑤시지? 이거 혹시 큰 병 아닐까? 내용은 바뀌어도 불안은 항상 있었습니다. 마치 불안이 주제를 갈아입으면서 저를 따라다니는 느낌이었어요. 불안을 없애기 위해 해봤던 것들.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기였어요. 별거 아닐 거야. 다 잘 될 거야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포스트잇에 긍정 확언 써붙이고 매일 아침 거울 보면서 나는 할 수 있어도 해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잠깐은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긍정이 다 무너졌습니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체가 필요했어요. 두 번째는 원인을 찾기였어요. 왜 불안한지 이유를 찾으면 해결할 수 있겠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보고 내가 어떤 성격인지 분석하고 어떤 상황에서 불안이 더 심해지는지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원인을 찾으면 찾을수록 또 다른 원인이 나오는 거예요.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싸웠어서를 찾으면 그래서 내가 안정감을 못 느끼는 건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로 또 이어지고 그 생각 자체가 또 불안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제하기였어요. 불안이 일어나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자. 발표가 무서우면 발표 자리를 안 만들자. 사람들이 불편하면 모임을 줄이자. 실패가 두려우면 도전을 하지 말자. 이게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었어요. 근데 회피하면 할수록 내 세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불안한 상황을 피하다 보니 나중에는 별것도 아닌 상황에서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억지로 안 생각하기였습니다. 그냥 생각하지 마. 신경 끄면 되잖아. 하고 억누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역효과가 컸습니다. 왜 역효과였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사실 이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2부 반전일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키웠다. 10년 동안 해왔던 것들이 틀렸다면?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첫 번째 반전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는 10년 동안 불안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불안을 없애려는 그 노력 자체가 불안을 더 크고 단단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럼 노력을 하지 말란 거야? 조금만 들어보세요. 심리학에서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있습니다. 핑크 코끼리 실험. 1987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다니엘 웨그너 교수가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참가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눠서 한 그룹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5분 동안 무슨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단 딱 한 가지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핑크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세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참가자들은 5분 내내 핑크 코끼리를 생각했습니다. 평균 1분에 한 번 이상 핑크 코끼리 생각이 떠올랐다고 보고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실험이 끝나고 이제 핑크 코끼리를 생각해도 됩니다라고 했더니 그 그룹은 다른 그룹보다 핑크 코끼리를 훨씬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사고 억압의 역설적 효과라고 합니다.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면 그걸 억누르기 위해 뇌가 그 생각을 계속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아직도 핑크 코끼리 생각 안 했지? 괜찮지? 아직도 없지? 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그 체크 자체가 그 생각을 계속 활성화시킵니다. 불안도 똑같습니다. 불안해하면 안 돼. 왜 이렇게 불안하지? 이 불안 빨리 없애야 해. 아직도 불안해? 이 생각들이 오히려 불안 회로를 계속 켜놓는 겁니다. 긍정적 사고가 오히려 역효과인 이유. 긍정적으로 생각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려면 지금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먼저 있어야 해요. 그 생각을 뒤집으려는 시도가 긍정적 사고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를 반복할수록 사실 뇌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에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왜냐면 그게 아직 해결이 안 된 위협으로 인식되니까요. 회피도 마찬가지예요. 발표가 두렵다고 발표를 안 하면 뇌는 발표 위험이라는 학습을 강화합니다. 회피하면 할수록 그 대상이 더 크고 무서운 것으로 각인됩니다. 결국 저는 10년 동안 불안을 없애려는 방법들을 쓰면서 사실은 불안을 더 강하게 만들어 왔던 겁니다.
이걸 알았을 때 저는 정말 허탈했어요. 그 열심히 한 것들이 다 역효과였다니. 근데 동시에 처음으로 뭔가가 이해가 됐습니다. 왜 열심히 해도 안 나아졌는지. 삼부반전 이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안할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동안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예민하지? 왜 나만 이러지?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멀쩡한데 나는 뭔가 결함이 있는 사람인가?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분 계세요? 이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두 번째 반전입니다. 당신의 뇌는 고장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잘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뇌는 원래 불안하게 설계되어 있다. 뇌과학 이야기를 잠깐 해볼게요. 인간의 뇌 중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몬드 모양의 아주 작은 구조인데 이게 바로 공포와 불안을 담당하는 뇌의 경보 시스템입니다. 이 편도체는 수십만 년 전 우리 조상들이 맹수가 우글거리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화했습니다. 그때는 조금만 방심해도 사자한테 잡아먹힐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편도체는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합니다. 혹시 위험한 게 있을까? 혹시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닐까를 24시간 모니터링하는 거예요. 뇌과학자들은 이걸 부정 편향 네거티버티 바이어스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에 3배 이상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쁜 일이 생길 가능성을 과대평가하고 좋은 일은 과소평가하는 게 사실은 생존에 유리한 전략이었습니다. 사자를 보고도 에이 괜찮겠지라고 했던 조상은 잡아먹혔을 거예요. 일단 도망가자라고 했던 조상이 살아남아 우리의 선조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게 설계된 뇌를 갖고 있다는 건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당신의 선조들이 생존에 성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사자는 없습니다. 근데 뇌는 아직도 사자가 있던 시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뇌는 현대의 위협들을 사자처럼 처리합니다. 발표 사자, 상사의 눈치 사자, SNS에서 무시당하는 느낌 사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자, 실제 생존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들인데 뇌는 똑같이 위험 신호를 발동시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손이 땀에 젖고 머릿속에 걱정이 가득 차는 거예요. 이게 불안의 정체입니다. 당신이 약하거나 예민하거나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당신의 뇌가 오래된 방식으로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반응은 원래 당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에요.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미국 신시내티 대학교 연구팀이 걱정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을 기록하게 하고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추적했어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걱정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 중에서도 절반 이상은 당사자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잘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걱정의 대부분은 뇌가 만들어낸 시뮬레이션입니다. 현실이 아니에요. 뇌가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를 반복 재생하는 건데 그게 실제 현실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걸 이해했을 때
뭔가 처음으로 숨이 좀 트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 뇌가 오래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거구나. 중간 브리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데?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뇌가 원래 그렇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나는 평생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해? 아닙니다. 여기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시죠? 2부에서 제가 했던 말. 불안을 없애려는 노력이 오히려 불안을 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애려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바로 제가 경험한 단 하나의 깨달음의 출발점입니다. 4부 반전 3단 하나의 깨달음. 불안을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저는 10년 동안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있었습니다. 목표가 불안을 없애는 것이었어요. 근데 이 목표 자체가 문제였습니다. 왜냐면 불안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불안은 뇌에 내장된 시스템이에요. 그걸 완전히 제거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발견한 건 이겁니다. 핵심 나와 불안 사이에 틈을 만드는 것. 불안이 올라왔을 때 그 불안이 곧 나가 되는 게 문제입니다.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게 사실인 것 같고 그 생각에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그 생각대로 행동하거나 더 크게 증폭되는 거예요. 이걸 심리학에서는 인지적 융합 카그니티브 퓨전이라고 합니다. 생각과 내가 하나로 합쳐지는 거예요. 생각이 곧 현실처럼 느껴지는 상태. 반대 개념은 인지적 탈융합 카그니티브 DEFUSION입니다. 생각과 나 사이에 약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틈을 만드는 겁니다.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경험한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말씀드릴게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과 나를 분리하십시오. 이 문장이 처음에는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생각하는 게 나 아닌가? 라고 했거든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늘에 구름이 있습니다. 비가 오기도 하고 천둥이 치기도 하고 맑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늘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날씨가 아무리 변해도 하늘은 그대로 있어요. 당신은 하늘입니다. 생각과 감정은 날씨예요. 구름이고 비이고 천둥입니다. 날씨가 아무리 나빠도 하늘 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불안이라는 생각이 올라올 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실패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실패할 것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혼자일 것이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혼자일 것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이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가치가 없다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 차이가 느껴지세요? 첫 번째 문장들에서는 내가 그 생각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그게 사실이 되어버려요. 두 번째 문장들에서는 내가 그 생각을 바라보고 있어요. 작은 거리가 생깁니다. 그 거리가 틈이에요. 틈이 생기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 틈이 생기면 몇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 생각이 생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나는 실패할 것이다가 예언처럼 느껴졌어요. 근데 틈이 생기면 지금 내 뇌가 실패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구나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현실과 생각이 분리되는 거예요. 둘째, 생각에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래는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거기에 반응해서 걱정하고 회피하고 억누르려 했잖아요. 틈이 생기면 이 생각이 왔네. 잠깐 기다려볼까 하는 여유가 생깁니다. 셋째, 불안의 강도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을 없애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싸우지 않고 그냥 바라보면 생각의 파도가 알아서 잦아드는 경우가 많아요. 파도 비유. 바다에서 파도를 만났을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파도에 맞서서 싸우는 거예요. 주먹으로 파도를 치고 파도를 막으려 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파도에 쓸려가거나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게 됩니다. 다른 방법은 파도를 타는 겁니다. 서퍼처럼 파도 위에 올라타서 파도의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감정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안과 싸우면 에너지가 소모되고 불안이 더 커집니다. 불안을 그냥 바라보고 올라왔다가 내려가도록 두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정말 어렵습니다. 뇌가 반사적으로 반응하려 하거든요. 하지만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1단계 알아차리기. 제일 먼저 생각이 올라왔을 때 알아차리는 연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이 올라오면 그 생각 속으로 즉각 들어가 버립니다. 나 불안하다 해서 바로 불안 시나리오를 전개시키죠. 알아차리기는 이 과정에 잠깐 멈춤을 만드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합니다. 불안한 생각이 올라오면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입니다. 문법적으로 보면 작은 차이인데 실제로 경험하는 건 굉장히 다릅니다. 전자는 내가 불안과 하나가 된 상태, 후자는 내가 불안을 바라보는 상태예요. 2단계 이름 붙이기.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에 이름을 붙여보는 방법도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이건 미래 걱정 생각이네. 이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이네. 이건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네. 이름을 붙이는 순간 그 생각이 나에서 분리됩니다. 마치 나비를 채집해서 표본판에 올려놓는 것처럼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뇌과학적으로도 이게 설명이 됩니다. 감정이나 생각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 자체가 뇌의 전전두엽 피지를 활성화시키고 감정 반응을 담당하는 편도체의 활성을 줄여줍니다. 라벨링 효과라고 알려진 현상이에요. 3단계 몸으로 내려오기. 불안이 심할 때는 생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서 알아차리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생각에서 몸으로 주의를 이동시키는 게 효과적입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호흡입니다. 천천히 4초 들이쉬고 2초 멈추고 6초 내쉬어 보세요. 이 패턴이 중요한 게 내쉬는 숨이 들이쉬는 숨보다 길면 자율신경계의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바로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시스템이에요. 호흡 외에도 지금 이 순간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손으로 차가운 것을 잡거나 주변에서 보이는 것,
5가지를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해줍니다. 불안은 대부분 미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현재로 돌아오면 불안이 약해집니다. 4단계 기다리기.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다리기입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없애려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그냥 거기에 있게 두는 거예요. 왔네. 있어도 돼. 근데 나는 지금 여기에 있을 거야. 처음에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뇌가 빨리 없애야 해라고 신호를 보내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가만히 두면 생각이 알아서 지나갑니다. 모든 생각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내려가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걸 잡고 있지 않으면요. 이 4단계가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고 효과가 있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근데 조금씩 연습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불안이 올라와도 예전처럼 완전히 빨려 들어가지 않게 됐어요. 육부 불안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달라진 겁니다. 지금도 불안합니까? 이 질문을 받을 것 같아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는 지금도 불안합니다. 불안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발표 앞에서 심장이 뛰고 어떤 불확실한 상황에서 걱정이 올라오고 가끔은 그냥 이유 없이 불안할 때도 있어요. 달라진 건 그 불안과의 관계입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그게 저였어요. 불안이 저를 끌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불안이 와도 제가 불안을 알아차립니다. 아, 왔네 하고요. 불안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그 불안에 자동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차이가 생각보다 굉장히 큽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오면 하루가 망가졌어요. 불안한 채로 출근해서 불안한 채로 일하고 불안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금은 불안이 와도 불안이 있는 상태로 출근하고 불안이 있는 상태로 일하고 저녁에는 불안이 좀 가라앉아 있기도 합니다. 불안이 없는 삶이 아니라 불안이 있어도 내가 주도하는 삶으로 바뀐 거예요. 왜 이게 단 하나의 깨달음이냐면 제가 이 깨달음을 단 하나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게 모든 것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불안뿐만 아니에요. 자책하는 생각이 올라왔을 때 나는 쓸모없다가 아니라 쓸모없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로 보게 됩니다. 분노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무시했다가 아니라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로 봅니다. 외로움이 올라왔을 때 나는 혼자다가 아니라 혼자라는 느낌이 올라오고 있네로 봅니다. 이 분리가 일어나면 그 감정이나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나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거기에 있고 그 생각이나 감정은 지나가는 것으로 경험됩니다. 채널 핵심 메시지.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이 실체가 없다는 것, 생각과 나는 다르다는 것, 이걸 이해하면 불안뿐 아니라 삶의 많은 고통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7부 10년이 바뀌기 시작한 순간, 처음으로 불안과 싸우지 않았던 날, 제가 처음으로 이 방법을 의식적으로 써봤던 날을 기억합니다.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전날 밤부터 긴장이 됐어요. 잠을 잘 못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바로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잘 못하면 어떡하지? 말이 막히면 어떡하지? 다들 나를 무능하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예전 같으면
그 걱정과 싸웠을 거예요. 아니야, 잘 될 거야를 반복하거나 더 많이 준비하거나 걱정을 억누르려 했을 겁니다. 그날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서 속으로 말했어요. 아, 지금 미팅 걱정하는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네. 올 거면 와. 나는 어차피 미팅 갈 거야. 그리고 실제로 갔습니다. 완벽하게 잘하지는 않았어요. 말도 조금 더듬었고 준비한 것도 다 못했어요. 근데 집에 오면서 예전과 달리 내가 또 못했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내가 됐습니다. 작은 차이인데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어요. 당신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오랫동안 불안과 싸우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셨을 것 같아요. 방법도 찾아보고 노력도 하고 고쳐보려고 애쓰셨을 거예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 노력들이 의미 없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어쩌면 방향이 조금 달랐을 수 있어요. 없애기가 아니라 바라보기로, 싸우기가 아니라 함께 있기로, 내가 불안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지금 불안이라는 생각이 지나가고 있다로, 이 작은 전환이 10년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요. 8부 오늘 당장 한 가지만 해보세요. 집에 가서 해볼 수 있는 것. 오늘 영상에서 많은 이야기를 드렸는데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딱 하나만 해보세요. 오늘 불안한 생각이 올라올 때 이것만 해보세요. 아, 지금 불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네. 나는 불안하다가 아니라 불안하다는 생각이 올라오고 있다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속으로 말해도 됩니다. 말하기 어려우면 그냥 그 생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돼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더 신경 쓰이는 것 같은 느낌도 들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뇌가 새로운 방식으로 반응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계속 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생각에 대한 이야기, 불안에 대한 이야기를 이 채널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영상에서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떠오르는지, 어떤 영상에서는 생각을 없애려 할수록 더 강해지는 이유, 어떤 영상에서는 불안을 몸으로 느낄 때 어떻게 하는지를 다룹니다. 제가 이 채널을 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혼자 불안과 싸워온 사람들한테 한 가지만 전달하고 싶어서요. 생각은 내가 아닙니다. 생각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딱 이것만 기억해 가셔도 충분합니다. 클로징.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도 아마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불안과 싸우느라, 걱정을 없애려 하느라, 더 나은 내가 되려고 노력하느라. 그 노력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노력이 당신이 이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만 오늘 하루 조금만 내려놔도 됩니다. 완벽하게 불안을 해결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딱 하나만 해보세요. 불안이 올라오면 싸우지 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왔네. 있어도 돼. 나는 괜찮아.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주변 분께 한 번만 공유해 주세요. 저보다 그분이 이 이야기를 더 필요로 하실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